50대 뚜벅이 부부 또니 분이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지원 고등학교까지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이들한테 고등학교까지만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그러게 하냐고요? 저희 이야기 들어보시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큰딸 아이하고 하는 인터뷰도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는 현재 대학생인 큰딸, 군대에 가 있는 아들, 수험생인 작은딸, 이렇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아이들이 중고생이던 어느 날 저희는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부모로서 무조건적인 무상 지원은 고등학교까지만 한다.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 등 모든 경비를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도 받고 알바도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거다. 단 너희들이 아직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원한다면 부모로서 너희를 믿고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은 한 학기에 500만 원이다. 이후 취직하면 월급의 10% 이상 일정 금액을 정해서 상환하도록 해라.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하겠다고 한 이유는 첫 번째, 돈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예요. 사실 대학생이 됐으면 성인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돼서 뭐 책 산다, 옷 사야 된다, MT 가야 된다 이러면서 엄마한테 돈을 달래고 또 그러면 저는 얼만데 아껴 써야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자잘한 것들이 신경이 서로 쓰이고 이런다는 게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돈을 달래야 되잖아요. 이러는 것들이 저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돈 공부를 해볼 기회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작은 몇만 원 정도씩 용돈. 용돈을 주었지만 그 돈은 그냥 있는 거 좀씩 아껴 쓰는 정도지 계획을 세우고 규모 있게 쓰고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 공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돈 공부를 위해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런 훈련하는 기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 갑자기 잘해야 돼. 네. 뭐든지.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들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는데 막상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거나 이러면 너 왜 못하니? 갑자기 잘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중요하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터부시하지만 실제로는 돈 공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바탕에서 자신의 미래,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지,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부모님에게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가정이 가난한 편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뭔가 부족하고 궁하면은 그걸 해결책을 스스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다 해주면서 애들이 뭘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 아이들이 진지하게 꿈이나 미래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라도 그 시간을 만들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을 하고 싶어서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사실 3명 다 성격도 틀리고 또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뭐 생활 습관이나 또는 돈의 씀씀이도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뭐 할 수도 없지만 나중에 다 커서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이 필요했어요.
사실 집안마다 문제없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형제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서먹한 관계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왕래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제 분석으로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몇백만 원, 많아봐야 몇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가족 안에 서먹한 관계,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부모들의 잘못된 경제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통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게 만들면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켜주기도 힘들 뿐더러 만약에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켜줬다. 예를 들면은 대학교 학비는 이 정도는 부모님 해주겠지? 아니면 내가 결혼한데 결혼 자금 어느 정도는 대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그 시점에 뭐 형편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지원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은 실망이 크고 실망이 크면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심하면 왼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저희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고등학교까지 지원은 물론이고 대학교 요즘은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꿈을 쫓는다고 유학까지 보내달라고 그러고 아니 결혼할 때 결혼자금까지 대줘야 되고 이게 해도 끝이 없다는 거죠. 요새는 또 결혼했는데 취업이 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생활비까지 지원받고 있는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무계획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노후 준비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은 100살까지 사는데 노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하겠죠. 심각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지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 경제가 안정이 되어 있고 부모 노후가 준비가 되어야지 돼요. 그 토대하에서 자녀들에게 부모 노후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죠. 우리들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올인하신 세대잖아요. 뭐 없어서 그렇지 있었다면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켰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자녀들이 보험인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세대 때는 저희가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모셔야 되고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커서 너무 힘들다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지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노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부담만 되죠. 뚜니님, 우리가 한 학기에 500만 원 대출로 정한 건 왜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우리의 교육관 때문이죠. 분이님은 사교육 현장에서 23년 근무하셨고 저는 대학생활만 10여 년 이상 했잖아요. 10 몇 년이요? 좀 길게 했는데 제가 과학고를 졸업을 하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한의대를 다녔죠. 지금 자랑하시는 겁니까?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좀 잘못 풀린 케이스죠. 돌고 돌아서 지금의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대학이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꼭 행복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이 필요한 경우는 대학을 가야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이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뭐 간호사 이런 전문직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하려면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꿈이 없어요. 지금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방송통신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 보면 부모들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안 하는 애들은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지원을 안 해도 하는 애들은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러면 학원에 아무도 안 오죠. 한 학기 500만 원이 사실은 큰 금액이 아니죠. 등록금이 일단 포함이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사립을 가거나 또 자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알바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금액이에요. 방학 때도 정신없이 알바해야죠. 그렇죠. 어디 놀러 가지 못합니다. 500만 원은 공립대를 갈 경우에 그나마 여유 있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저희 큰딸이 교원대 초등교육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한 사항들을 행복계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한 부씩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한 학기에 500만 원씩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큰딸을 불러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안 올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여은아, 잠깐만 와봐봐. 네, 저희 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줘서 고맙다, 여은아. 앞에서 말한 내용을 저희가 행복계약서에 적어서 서로 한 부씩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아이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은아, 그때 계약서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 제가 큰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는 안 냈지만 티가 났나요? 티가 났다.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그런 돈 얘기나 대학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갖다가 행복 계약서라는 것으로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수능을 준비할 때 법과 정치 과목을 했었단 말이에요. 법정 배울 때 그 조문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이. 무지 꼼꼼하게 적어 네. 있었지.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그날 너는 그래도 이해를 조금 한 거야. 그때 덕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 저는 대출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했고, 하은이는 눈치 막 보다가 언니가 사인하면 나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나마 네가 이해를 좀 한 것 같기는 했었어.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엄마 아빠 스타일을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찬찬히 보니까 이게 내용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지원이고 그 뒤에는 지원이 일절 없다. 그걸 알아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저희가 경제 능력이 그렇게 팍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씩 한 학기에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말이었죠. 연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처음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생각이란 걸 해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편하게 생활을 하려면 국립대 위주로 가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사실 그렇지만 큰 꿈이 없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뭘 그럴 수 해야겠다. 있어. 네,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 내가 정말 뭘 좋아한다. 이런 생각들을 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국립대를 가는데 또 어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꿈을 더 찾을 거잖아요. 제가 계속 이러고 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꿈을 찾았을 때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고 또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할 수 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교대를 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고 또 아이들과 함께하고 내가 아는 걸 가르치고 이러는 게 제가 엄청 꿈으로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교대로 하고 붙어가지고 국립대 교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대학교도 벌써 몇 학기? 3학기. 생활을 해보니까 어때? 생활을 해보니까 대만족이에요. 아, 진짜? 왜냐하면 제가 또 교대 중에 교원대 초등교육과를 선택한 이유가 이게 1, 2학년에 식비랑 기숙사비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식사비랑 그리고 숙박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아주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죠. 돈 공부는 좀 되는 것 같아? 돈 공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쓸 당시에는 제가 5만 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막 다 쓰지를 않았거든요, 한 달에. 워낙 알뜰했어. 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안 쓰는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돈을 받아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 생활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 너 그거 알아야 된다. 네, 핸드폰비도 다 제가 내고 예를 들어 필요한 양말이라든지 옷도 뭐 사야지. 머리, 네, 옷도 사고 머리 해야지. 또 책 사야지. 다 옆에서 말을 해주시네요. 다 알고 계시네요,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필요한 걸 다 사야 되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조금 쓴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크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필요한 돈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필요한 돈 안에서 내가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기들이랑 술을 먹어도 술값을 어떻게 아끼는지 그리고 옷을 어떤 걸 사야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 그래서 가성비와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돈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보다 나은데? 그래, 그러면은 단점은 없나? 지금 말한 게 거의 다 장점 같은데 단점은 없니? 단점을 생각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 장점이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중에 그래도 용돈 받는 아이들보다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지름신이 올 때가 있어요. 지름신이 쳐오면은 탕진 해버리고 싶다 이러고 실제로 탕진을 해본 적도 많고 그것도 공부야. 네. 괜찮아. 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가끔 놀래기도 하고 안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돈을 실제로 제가 벌면 갚아 나가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끔 이제 아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고 앞으로 지켜보겠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손. 하이파이브. 기다려. 먹어. 어이 착해. 하나는 평생 지원이다. 옳지.